아리랑은 우리의 밥 같은 거 없으면 배고프고 딴 게 있어도 뭔가 허전한 느낌?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상징이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애국가이다. 남북이 어떤 하나된 공통점을 찾는다면 아리랑밖에 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한국의 문화의 원형적인 소리이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 영혼,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의 울림의 근본이죠. 우리나라에서 애국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아리랑.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던 월드컵 응원가로, 세계대회 남북 단일팀의 단가로, 아리랑은 꼭 필요한 순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한 그 마음까지 이어주는 화합의 상징이 되고 있다. 어느 누가 시작하든 너나 할 것 없이 흥겨운 장단에 어깨를 들썩이고 자연스레 아리랑 아라리요 가락을 흥얼거리며 힘을 얻는다.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하나 되는 흥과 신명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우리 민족이 슬프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행복할 때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는 아리랑. 한국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울림이자 서민의 삶과 정서가 그대로 녹아있는 우리의 소리 아리랑. 마음속에 깊이 쌓여있는 그 아리랑하면 감정이 막 북받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뭔가가 아리랑 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그 옛날 힘겨운 삶을 이겨내며 힘을 얻고자 불렀을 밀양아리랑 구절구절마다 애절한 한탄 대신 역설적인 흥이 배어나온다. 장단이라는 그거는 어떠한 그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장단이 3박자가 가장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진도 아리랑, 아리랑 이것도 3박자죠. 그 다음에 아리랑 이것도 3박자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것도 3박자죠. 팔도에 대한민국인이 사는 데는 다 아리랑이 있는데 3박자로 돼 있다. 이건 대단히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구전 민요인 아리랑은 한 번의 호흡으로 편하게 연결되는 삼음보 장단에 삶의 해악을 이행시 형식으로 담아낸 노랫말 구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로부터 섬마을 특유의 척박한 환경과 잦은 외침 탓에 여인들의 한이 많았던 고장 진도. 진도 아리랑은 섬마을 여인들의 삶을 관통한다. 홀로 고된 노동과 매서운 시집살이를 이겨낸 삶의 기쁨도 슬픔도 아리랑에 담아 남도 특유의 구성진 목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해학적이고 또 노골적이고, 그 진도 여자들의 어떤 그 삶이 상당히 묻어 있어요. 예를 드시면 어떤 구조가 있나요? 예를 들려면 시험시 잡녀나 잠말 말아라. 너그 아들이 아주 염려밤사. 염려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것이 그냥 틀림없이 잘함사. 내가 밤모시를 돌겠냐, 밤에 놀러 다니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시험시 잡녀나 잔소리 말어라. 너그 아들이 염려밤사 내가 밤모시를 돌겠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어때요? 기가 막히죠? 서정성이 짙은 서울 경기아리랑, 애조 섞인 정선아리랑, 한의 역설적인 흥겨움이 담긴 진도아리랑, 신명나는 밀양아리랑까지. 이처럼 우리의 아리랑은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반영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뿌리를 뻗어내고 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아리랑의 선율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사투리처럼 강을 넘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아리랑이 있고, 그래서 천수가 넘는 아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 민족의 애환, 희노애락을 생활 속에서 시로 소리로 만들어져 온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1년 중국이 자국 내 소수민족 문화보호라는 명목 아래 아리랑을 중국 국가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문화침탈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우리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다는 점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뭐 뱃속에서부터 또 나와서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아리랑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듣고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생활 속에 깊이 이야기한다면은 피하고 살하고 다 섞인 노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 가사 자체가 그 서민의 애환을 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 그대로를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처럼 서민들의 소소한 일상생활 깊숙이 여러 세대를 거쳐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아리랑은 그 자체로 한국을 가장 널리 알린 문화의 상징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950년대 아리랑이 잔잔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귀국 선물로, 그리고 오스카 패티포트나 엘리 윌리엄스 같은 가수들의 음반을 통해 2,500만 한국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노래로 소개되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김 시스터즈는 아리랑과 봄맞이 등을 불러 대중적인 환호 속에 그 인기는 미국에서도 톱 클래스에 속했다. 근데 그 아리랑이 아주 처연하고 깊으면서 그 뭐랄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외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듣게 뭐냐면 지극히 동양적인 거,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한국적인 것을 갖고 있는 데다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다가 그 자기네들 서양에는 갖고 있지 않은 굉장한 처연함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진행이 아주 유려해요. 그러니까 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거죠. 강원도 깊은 산골 정선은 남녀의 사랑, 이별, 한 등 다양한 감정을 애절한 가락에 실어 부르던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다. 구슬프고 애절한 삼천여수의 정선아리랑에는 첩첩의 산자락과 그 산들 사이로 꺾어지고 휘어지는 강물, 산골 생활의 고적함과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선아리랑은 뭐 삶 아니겠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예, 뭐 지금은 대중적인 어떤 매체로 인해서 대중 뭐 노래가 불러졌다면 예전에는 정선아리랑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어떤 삶의 어떤 찌든 때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정선아리랑 한 소절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뭐 그런 존재. 두 물길이 어우러져 흐른다에서 이름 붙여진 아우라지는
처녀 총각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노래로 전해지는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다. 아우라 집에 싸공아 배 좀 건네주게. 정선 사람치고 아라리 한가름 못하는 이가 없다고 한다. 수백 년을 이어온 노랫말에 다시 새로운 노랫말을 보태어 불리며 정선아리랑은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은 약 40여 년 동안 아리랑의 모태가 되는 수많은 노랫말들을 보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되살려내고 있다. 특히 37년째를 맡고 있는 정선아리랑제를 통해 정선아리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무용, 소리극 등 다양한 복합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아리랑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면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창조적으로 전승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사람들이 다 아리랑 곡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영원 무궁하기 아리랑이 우리 인류 사회에는 애창곡으로 불려진다. 우리의 아리랑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들었고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아리랑의 끈끈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의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아리랑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깨동무하면서 울고 웃고 하나가 되는 그런 상생적인 이러한 것들이 아리랑의 근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나라리